조선 경종이 왜 비운의 왕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종이 즉위하던 시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당쟁에 이기면 살고 자리 보존도 할 수 있었지만 지면 죽고 자신의 파가 영원히 득세하지 못하던 시기였지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통틀어 최고의 혼란기였습니다. 정세가 몇 년 사이 몇 번이나 바뀌기도 하던, 자고 일어났더니 집권 세력이 바뀌었던 무서운 시기입니다. 당쟁에 대해 모르신다면 경종이 왜 그리 비운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왕들 모두가 불쌍했습니다. 환국 정치는 경종의 아버지인 숙종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임금인 숙종이 환국을 주도했었기에 숙종의 말 한마디에 신하들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온갖 중상모략이 난무했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비극은 숙종의 본비인 인현왕후가 세자를 낳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때문에 숙종은 새 손을 낳을 수 있는 첩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권력을 잡고자 인동장 씨라는 역관 집안에서 숙종의 마음에 쏙 들만한 미인을 궁궐에 후궁으로 들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장옥정이고 경종의 친어머니입니다. 후궁의 신분으로는 조선사를 통틀어 최초로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지요. 집안이 역관이라는 기술직을 세습하는 중인 집안이라 세돈은 없었지만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을 독점해서 재력이 좋아서 돈으로 신분을 사고 싶어 했던 집안입니다. 조선시대는 재력이 아무리 좋아도 양반이 되지 못하면 지배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비리를 써서 장옥정을 궁궐로 보냈었습니다. 장옥정이 입궁하던 시기 궁궐은 서인과 남인이 예속 논쟁 이후로 치열한 격쟁에 치달아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장옥정은 타고난 미색이었고 애교도 잘 부리고 말솜씨도 좋아서 숙종의 마음에 들어 후궁 중 최고인 희빈의 첩지를 받습니다. 장희빈이 어찌나 예뻤던지 조선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쁘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희빈이 임신도 하고 나중에는 아들도 낳는데 중전인 인현왕후는 아이도 못 낳고 또 천성이 매우 어지러서 장희빈을 헐뜯고 하는 나쁜 말도 못하는 성격이었다 합니다. 인현왕후의 세력은 서인이었고 장희빈의 세력은 남인이었는데 집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인 집안에서 인현왕후가 시집 왔고 장희빈이 남인 집안에서 시집 온 거지요. 장희빈이 아들을 낳고 또 세자에까지 책봉이 되면서 세자 책봉 문제에 시비가 붙었는데, 인현왕후의 세력들이 이를 반대해 숙종이 화를 내며 서인을 축출해버리고 인현왕후도 패비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인이 득세하게 되고 장희빈은 중전이 되었는데, 이때 장희빈이 서인들 중 노론의 영수이던 송시열을 사약을 받고 죽었지요. 장희빈을 중전에까지 만든 건 장희빈의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고 싶은 남인들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고 축출된 서인 중에서 노론 일부가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남인들이 지압했는데 숙종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반대로 인현왕후의 편을 들게 되지요. 그래서 남인들을 축출하고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하던 노론도 빼놓고 소론을 집권시킵니다. 이때 인현왕후의 무술이 출신인 최무술이가 인현왕후의 생일날 궁궐에 없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숙종이 반해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데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종이 최무술이를 보다 보니 너무 이뻐서 후궁으로 삼았고, 그 여자는 숙빈 최씨가 되었고, 숙빈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연인군이고 후에 영조가 됩니다. 집권한 소론은 장희빈을 존중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사인끼리인 소론과 노론의 정쟁이 또 심화되었고, 그 와중에 장희빈이 중전에서 빈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는 다시 중전으로 복위했지만 건강이 나빠 곧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의 아들은 세자로 책봉이 되었죠.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궁궐에서 내친 것도 모자라 아예 없애고 싶어서 무당을 불러다가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것을 들키게 된 것이 무고의 옥이고, 이로 인해 소론이 축출당하고 노론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장희빈은 사약을 받지요. 여기까지 갑술왕국입니다. 경종은 어릴 때부터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아야 했기에 정신적 충격도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몸도 아주 약했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출세의 목적이었고 남인이나 소론과 노론의 권력 다툼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나빠 재임 기간 겨우 4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암살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만
여튼 그것은 정사는 아닙니다. 경종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로 세자 책봉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 때문에 목호룡, 보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인 서자 출신인 목호룡이 소론에 가담해 노론이 경종을 암살하고 자신의 세력인 연인군을 추대하려고 했다고 고변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신축사화와 이민사화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론이 축출되고 다시 소론이 집권하게 되지요. 환국과 같이 이야기해드리니 드라마가 더 재밌어졌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